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문득 몸속 깊은 곳에서 가고 싶다는 요의가 밀려온다. 당신도 그런 밤을 몇 번이나 보냈는가? 또냐? 하고 눈을 감아봐도 신경 쓰여 잠이 오지 않는다. 겨우 잠들려 할 때쯤 또 잠이 깨고 또 화장실. 정신 차려보면 밤중에 3번,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밤의 화장실이 아니다. 우리의 소중한 잠을 그리고 삶의 질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것이다.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지. 다들 그렇게 말하고 나도 참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가. 만약 당신이 매일 밤 그런 밤을 반복하고 있다면 부디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 귀 기울여 달라.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30년 이상 야간 빈뇨 및 배뇨장애 진료에 종사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온 내가 자신있게 전하는 개선책이다. 그리고 그것은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 밤부터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하다. 가볍게 힘을 줘보세요. 이 수고가 숙면을 취하는 밤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약이나 의료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밤, 집 침실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방광을 단련하는 훈련과 깊은 잠을 얻기 위한 환경 조성, 이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 양쪽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약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5가지 개선법 중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4번째와 5번째입니다. 둘 다 수면의 질 자체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먼저 4번째 습관, 그것은 방광을 조금씩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밤중에 요의를 느끼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억지로 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조금만 참고 처음에는 5분만이라도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방광 훈련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매우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어렵습니다. 이불 속에서 가고 싶다. 하지만 아직 괜찮을까 하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5분만이라도 심호흡을 하면서 누워보세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조금씩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방광의 용량, 즉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무리는 금물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참지 말고 화장실에 가세요. 어디까지나 자신의 몸 상태나 감각과 상담하면서 조금씩 무리 없는 범위에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주 작은 노력이 당신의 수면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등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잠들기 어려워지고 잠이 얕아지며 작은 요의에도 금방 잠에서 깨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만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잠들기 어려운 체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추천하고 싶은 것은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발을 씻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뻣뻣함을 푸는 것,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음을 틀어놓는 것, 아주 짧은 에세이를 읽는 것, 이러한 작은 휴식 습관이 잠을 향하는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정돈해줍니다. 교토에 사는 타지마 마사코 씨, 가명 76세는 휴대폰은 침실에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한 후 밤중에 깨는 횟수가 훨씬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불안했지만 라디오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어요. 라고 기계의 빛이 아닌 부드러운 간접 조명 아래에서 보내는 밤, 그런 시간이 어느새 마음의 여유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5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자제한다. 저녁 식사 후에 다리를 높여 눕는다.
잠들기 직전에 방광을 확실히 비운다. 밤중의 요의는 일단 5분간 참아본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를 보지 않는다. 모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나카노 시니치 씨, 가명 80세는 이 5가지를 하나씩 실천했더니 3주 후에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1회로 줄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침까지 푹 잤던 날 아침에는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구나 생각했어요. 라고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도 꼭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자신의 몸으로 느껴보세요. 다음 회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실천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의해야 할 위험한 신호와 질병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이미 조금이라도 시작해보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야간 화장실 횟수가 크게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전부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어쩌면 그것은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몸의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부터는 그 놓쳐서는 안 될 신호에 대해 실제 사례를 섞어가며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위험 신호는 주 4회 이상, 밤에 2회 이상 화장실에 가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분 섭취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이상과 같은 병적인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억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하고 3년이나 방치한 결과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된 분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사가현에 거주하는 가와구치 히데키 씨, 가명 78세는 매일 밤 4번의 화장실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계속 참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됐을 텐데 라고 말하는 가와구치 씨의 말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4회 이상, 밤에 2회 이상의 빈뇨가 계속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한번 비뇨기과에 방문해주세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약함도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낮에도 배뇨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낮에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참을 수 없다. 자주 화장실에 가는데도 소변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불쾌감이 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가 있다. 이것들은 과활동성 방광, 요로 감염증, 방광암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그것은 중요한 몸의 신호입니다. 도쿄에 사는 후루카와 준코 씨, 가명 74세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희미하게 붉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조금 지나니 괜찮아져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반년 정도 지켜보다가 결국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끝났을 텐데 지금은 입원과 항암제 치료로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부디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 위험 신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신장이나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에는 소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밤에 집중적으로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다리나 얼굴에 수분이 고이기 쉬워집니다.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시의 니시무라 신지씨, 가명 81세는 밤중에 화장실이 가까워지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진단 결과는 신장 기능의 대폭적인 저하였습니다. 현재는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야간 빈뇨 뒤에 숨겨진 이러한 심각한 질병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증상이 있다면 결코 참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부디 일찍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당신도 실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은 오늘 밤부터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되짚어 봅시다. 첫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대에 따라서는 그것이 밤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 국물이 많은 식사, 과일도 의외로 영향을 미칩니다. 낮에는 충분히 물을 섭취하고 저녁 이후에는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쉬는 것입니다. 붓기 쉬운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중에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파나 침대에서 다리를 조금 높여 30분 정도 쉬어보세요. 베개나 쿠션을 겹쳐 다리를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야간뇨의 양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 같아도 다시 한 번만. 그리고 배뇨가 끝난 후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가볍게 힘을 줘보세요. 잔뇨를 줄이는 것이 다음 화장실까지의 시간을 늘리는 열쇠가 됩니다. 넷째, 요의가 있어도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5분만 참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광을 단련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소변을 참는 힘이 길러집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다음 주, 무리 없이 길러 나갑시다. 다섯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드라마나 뉴스 등의 자극도 뇌를 흥분시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도 잠들 준비가 자연스럽게 갖춰질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조합함으로써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1회에서 0회로 바뀌었다는 보고는 제 환자들 중에서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치바현에 거주하는 오카모토 히데미 씨, 가명 83세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날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기분 좋게 일어나게 되어서 아침 식탁이 시끌벅적해졌다고 웃으셨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의 토대입니다. 잘 자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늘어나며 가벼운 산책이나 쇼핑도 쉽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또 다음날 밤의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행복의 순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밤에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답게 살아갈 힘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후회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2주일 후 분명 당신의 몸이 잘 잔 아침의 상쾌함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습관, 그리고 질병의 징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주의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과 직결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생활이 바뀐 분들의 목소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요시오카 히로미 씨, 가명, 85세는 밤에 3번, 심할 때는 4번이나 화장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려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을 수는 없어서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그런 히로미 씨가 시도한 것은 다리를 높여 쉬는 습관과 밤 6시 이후 수분 제한, 그리고 잠들기 전 심호흡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2주일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회로 줄었고 지금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날도 늘었다고 온화한 미소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이불에서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 달라요. 몸이 가볍고 기분도 밝아서 이게 잘 잔 아침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혼다 토시오 씨, 가명, 79세, 부부 둘이서 살고 있으며 야간 화장실은 부부 공통의 고민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면 아내도 잠이 깨서 잠이 얕아졌습니다. 혼다 씨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 요일을 느껴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5분만 누워보는 방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 한 번의 요일로 아침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푹 잘 수 있게 되어서 대화도 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바뀌는 것만으로 부부의 삶의 리듬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변해가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무리겠지,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물 한 잔을 마시지 않아 보는 것, TV를 끄고 잠시 눈을 감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 이불에 들어가기 전에 깊이 심호흡하고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 그러한 날들의 축적이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자신감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아침,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 잠에서 깨어나면서 몸이 가볍습니다. 잘 잤다 하고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오늘부터 조금씩 되찾아 나갑시다. 이 낭독이 당신의 밤의 불안을 부드럽게 완화하고 다음날 아침에 조금이라도 밝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이야기꾼으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당신의 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수많은 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도 당신의 이불이 부드러운 잠의 입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